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좀 해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지, 뭔가 군사, 막 이런 느낌 들어가면 되게 무섭고 막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되게 안전하게 우리가 놀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맞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아예 좀 강정의 관광 상품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진짜 강정의 이야기를 좀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관광 상품 같은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싸움에 관한 새로운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문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가능하다. 마을에서 이제 평화학교 같은 거를 굉장히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정말 한 3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프로그램도 최근에 그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그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전국에서 오나요? 예, 전국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공부를 해서 오시는데 여전히 지금 사회적으로 발신되어 있는 정보들은 투쟁에 관한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사실 오시는데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새로운 알미나 대화를 서로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걸 조금씩 더 구조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사실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은 제가 막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선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운 마을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맞아요. 정말 큰 힘이 되고 굉장히 사람이 반갑고 사람이 그립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춤을 추어주시는 것이 저희의 운동의 어떤 힘, 활력, 근거이기도 하는 거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이 정말 되고 저희가 일상에서의 어떤 투쟁을 많은 사람들과 안전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좀 접근을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바리케이트와 댄스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수 있고 와서 자기가 직접 춤추고 나서 이후에 듣는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또 갈무리하거나 느끼는 감정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데 이 거대한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뀔 일은 전혀 없고 개인은 개인 차원에서 그 한 장면 속에서 사실 그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를 이탈한 사물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잡고 정말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바리케이트를 새롭게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규정하면 되죠. 바리케이트가 누군가를 막기 위한 도구인데 그게 운동기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기지 앞에 가서 보면 이게 꼬챙이 같은 걸로 막 꽂혀있는 그런 판 같은 것도 앞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상에 미리 적을 상정하고 우리에게 돌진해올 것이다라는 걸 상정한 다음에 일단 만들어 놓은 그 침입을 대비하는 벽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덜컥해서 이게 무엇인가 이걸 치워라 뭐 하기 전에 저희가 되게 뭔가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화면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다 모든 걸 막 인형도 갖다가 걸고 세월호 배지도 갖다가 걸고 수세미도 갖다가 걸고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제가 뭔가 걸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되게 황당했을 거야. 뭔가를 막기 위한 장치로 걸었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시하는 어떤 방어 혹은 폭력적인 어떤 사물들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 저는 그것도 정말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가 다른 전시로 바뀌었네요. 그렇지. 그쵸. 그렇잖아요. 전시가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잠자리 가서, 그 동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마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겠죠. 처음에 자기가, 그죠? 생각하고 왔던 단상이나 느낌이 있을 텐데, 전혀 다르게 그게 와버리니까, 그들도 그 갭에서 오는 그게 되게 클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 웃기지 않았어? 거의. 사람들은 이제 해군기지 정문앞 주소가 강정동 2797-1번지거든요. 근데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1996년도에 만든 강정마을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설천 600년 역사를 마을 주민들이 뭐 연구해서 다 뭐 망라해 놓은 책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강정동, 그러니까 강정에서 제주에서 가장 먼저 논농사가 있었었고 네. 벼농사가 있었었고 아까 그래요? 곰밥, 네. 흰쌀밥 와. 있었었고 그래서 저 그 밭이 되게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주소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밭에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밭에 주소를 보니까 강정동 2797-1번지여서 네. 그걸 제가 기지와 주소가 같다는 거예요? 예, 현재 주소에 딱 얹혀보니까 현재 지도에 얹혀보니까 거기가 정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서사의 변화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많은 장소 중에 하나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혹은 지금 현재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어떤 장소를 쓸 것인가 새로운 어떤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곳도 있는데 정문 앞에 가서 사실은 매일 아침에 절을 해서 여기가 농농사, 그러니까 밥을 주던 곳, 그 평화 농사를 짓던 곳이라는 걸 잊지 말자. 이 장소를 잊지 말자. 이 좌표를 놓지 말자. 멸치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의 문제의식이라고나 할까요? 네. 뭐, 이를테면 공동체 삶의 어떤 터전들 잃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의 존재 가치들이 망가뜨리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멸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주에서 이런 어떤 시민주의적 사고방식이라든지 행위 양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정 해군기지 완공 이후에 사실 이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이건 끝났다라고 발신했던 건 그 국가 공권력의 입장인 거고 그래야 다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누가 질문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정말 있더라고요. 네. 있고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기지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지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기지촌이 되어가는지를 그 과정을 지금 다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하겠다. 이제 기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 우리가 기지촌 하면은 뭐 성매매 여성들의 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도 상상하게 되고 사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많은 장면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최극단의 장면이고 분명히 그 과정도 나중에는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사기지에 의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그 마을이 그 지역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어떤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해군기지가 직접 행사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누락되거나 그것이 왜곡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는 강정이라는 이름을 준 가장 큰 것이 강에 물가정자 쓰는데요. 다 물수변을 다 써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근데 이제 강정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강정천이 해군기지 경계에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천이긴 한데, 강정에서 그냥 늘 보는 그 물이고,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미처 못했는데,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에 해군기지가 이제 더 커지는 과정에서 이때 커진다고 하는 거는 해군기지의 물리적인 담장이 좀 더 확대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군기지의 그 기능을 위해서 되게 많은 그 지역의 자산들이 동원되거나 혹은 자연 상태가 굉장히 변질되거나 그런 것들을 뜻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길들이 마을을 여러 개 쪼개서 사실은 났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대형 도로가 굉장히 많이 났고. 마을을 다 해군기지로 관통하는. 연결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문제 있게 보고 있는 현장이 해군기지에서 제주를 한 바퀴 빈 도는 첫 번째 해안에서부터 첫 번째 도로는 일주도로에 닿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인데 2km가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큰 길은 아니죠. 긴 길이 아니죠. 그렇죠. 2km면 뭐 그렇게. 네, 근데 그 2km 구간이 사실 마을 구간이고 마을 경계에서부터 이제 일주도로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해군기지 도로가 강정천을 통과하고 있는 가로질러 가는 것이고 도로는 사실
공사 자체도 굉장히 간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이렇게 소개시키거나 뭐 그 땅을 매입해서 그냥 길을 내면 되는 것이어서 근데 이 길은 2009년도에 처음 계획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개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4년이 걸렸어요. 겨우 2km 내는데 14년이나 걸렸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더 아이러니하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해군기지 물리적인 그 공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있고 나중에 해군기지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계속 계획되고 구획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까지 미처 갖지를 못했는데 그 도로는 단순히 길이라고만 도로 2km짜리 도로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그렇죠. 네. 그 길의 공사를 그렇게 막았던 건 강정천이라고 하는 그 생태적인 가치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문화재청이 2번이나 현상 변경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길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국방부가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이 계획을 사실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 길의 노선을 일부를 변경하면서까지 국방부가 굉장히 기어이 밀어붙였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공사가 시작되지 못해서 공사 자체가 일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이 사업을 넘겨서까지 사실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도 9개월, 6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공사가 계속 중단이 돼요. 공기가 중단됐다. 네네.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오고 공사를 진짜? 네. 거기에 강정이 물이 많아서 예전부터 탐나하고 마지막 몽골 황제의 마지막 황실 가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엄청난 문화재가 계속 발굴이 되고 문화재적으로 되게 귀중한 곳이군요. 그리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사에서는 아예 없다고 했던 천연기념물의 집단 도래지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지역에 물이 오염이 돼서 뭐 깔따구 유충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일대 시민들이 2번이나 3다수를 한 달씩 그 도에서 제공받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거기 나오는 물을 못 먹어서 거기가 제주에서 두 번째로 큰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몰랐는데 그게 주상절리대 그 하단에 사실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상절리대 위에 상판에 강정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상절리대에 교각을 걸고 길을 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안반 상태가 이렇게 이미 전리가 난 상태로 있는데 그러니까 무너지기 쉽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실제로 무너졌고요. 무너져서 또 공사가 한참 또 중단되고 했는데도 기어이 그러니까 무너지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물에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죽어도 이 지역에 물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굉장히 큰 위험이 발생을 해도 군사주의는 이 길을 그냥 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길이 결국은 그 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그 강정천이라는 곳에서 한 4년, 5년 정도 계속 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제 운동 경험에 있어서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패배 혹은 절망으로 느껴진 게 사실 이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제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나 국익이라고 하는 것에 희생되어지는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밀양이 사실 또 그랬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의 식민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일과 또 그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지금 있는 현장들이 저희가 발견했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각각의 뭐 서귀포 도심에서 혹은 뭐 대정에서 혹은 멀정리에서 뭐 제주시에서 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함께 모여보니까 이게 다 경로 회로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이 흩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너무 실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이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가보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주 기후평화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부 다 이 현장들을 같이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후에 싸움을 모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현장은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된 곳 문제가 발생되는 곳에 가서
그분들과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막 싸움 시작되는 곳에서 아무것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쓰는 법, 뭐 기자회견 여는 법, 환경 영향 평가를 볼 때 어디서부터 무슨 내용을 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락처,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모든 문제를 함께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같이 다녔던 곳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포럼 형식으로 매월 현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 보고서를 사실 낼 생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